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오늘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돈의 속성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더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요,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의 축적보다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많은 사람이 돈보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해요.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있고요. 어떤 대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현재를 활용해서 내 남은 미래 전체에 자원을 분배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일 못했을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검소해. 검소함이 내 삶의 가치야. 라고 해도 이 나의 삶의 가치를 배우자나 자식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나는 검소한데 배우자나 자식은 검소한 게 삶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갑니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써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빚을 지는 일이 생기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요.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진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요. 빚이 있으니까 빚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하루처럼 짧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집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부자는 경멸할 수 있는데요. 부 자체는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다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래요. 뭐 그 중에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10명의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난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10명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행해야 하니까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되고 천만장자, 억만장자는요, 노력만으로는 안 된대요. 시대적 환경, 타고난 재주, 운, 이런 게 모든 게 다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백만장자는요, 누구나 노력을 갈 수 있대요. 지금 환율로 백만장자 보니까는 한 11억이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백만장자, 10억, 11억을 버는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문장인 것 같아요.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의 백만장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이거 써붙여 놓으려고요.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주식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다 읽고 머릿속에 남고 딱 다짐을 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요, 공부해야 되겠다. 딱 그거였어요. 공부.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나는 정보를 모으고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라는 말이 나와요. 김승호 회장님께서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 놓고 그에게 관련된 이제 어떤 거를 하는지 쭉 적어 놨어요. 근데 결론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금융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이 들었고요.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뭐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몇 명하고만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보통 자택근무, 자택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메일부터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메일은 총 4개의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요. 모두 들어가서 업무상 요청이나 결제라면요, 그 즉시 가부를 결정해 준대요. 모든 이메일 수신함에 필요 없는 메일이나 광고성 자료들은 즉시 삭제를 해버리고요. 메일함도 책상이나 서랍처럼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해요. 모든 메일은 다 읽고 바로 버리거나 대답을 해주고요. 제자들이나 팬레터 같은 이제 그런 메일이 오면요, 바로바로 이렇게 답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한두 달에 한 번 답장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걸 그때그때 답장을 해주면은 채팅하듯이 계속 늘어나서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메일 하간이 끝나면 신문을 읽는다라고 하세요. 신문은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문 내용, 어떤 신문이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지를 시작으로요, 이제 미국 주요 신문과 뉴스 채널을 본대요.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폭스뉴스. 그리고 미국 신문 다 보시고 영국 신문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더 타임스, 로이터 통신. 그 다음에는 러시아 신문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일본 경제신문, 야후 재팬 홈페이지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 보고 나서는요, 중국, 글로벌 타임스, 인민일보. 그 다음은 중동, 요르단 타임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와서요, 프랑스의 르몽드, 르피카로. 그 다음에 독일의 슈피켈, 디벨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지를 보고요. 이 세상을 한 바퀴 쭉 보면요, 이제 휴스턴 로컬 신문인 휴스턴 크로니클을 보고 난 후에 한국 신문 몇 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매일 세상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신문을 볼 때는요, 한 개 이상 보려고 한대요. 신문은 다들 자기들의 논조나 정치 성향에 있어서 사실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서 한 곳만 들여다보면 편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이게 지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유럽, 독일, 프랑스 뭐 굉장히 많은 나라의 신문을 보는데 그럼 이거 다 읽으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구글이나 팝하고 번역이 매끄러워서요, 어떤 언어라도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번역기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계 신문사 순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사이트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경제 사이트를 이제 쭉 훑어보시는데, 경제 사이트를 보는 거는 이제 순서가 조금 일정치 않다라고 해요. 투자한 회사나 지분을 가진 회사 소식이 나오면 이곳저곳 기사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해요. 제일 먼저 들르는 것은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이곳에 야후 파이낸스에 투자 정보가 많아서요, 야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쭉 어떤 사이트를 가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경제 사이트들을 이제 둘러보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네이버 금융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신문 보고 경제 사이트 보면은 2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럼 이제 조금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나머지 사이트를 이제 또 둘러보신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가는 사이트는 루프넷.com. 무슨 사이트인지 아세요? 미국 최대 상업용 부동산 매물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요, 관심 있는 도시에 나온 모든 매물을 매일 확인을 한대요. 특히 김승호 회장님께서 살고 계시고 있는,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님께서 살고 있거나 거주지가 있는 휴스턴, LA, 뉴욕 모든 매물을 기억하고 추적하고 확인한다라고 해요. 부동산을 1년에 한두 차례 사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가격 변동의 추이를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가격 형성 과정이 불분명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 추적해야 감이 생긴다. 매일같이 매물을 확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사이트 보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 취미 관심사 사이트로 옮겨간다고 해요. 미국과 한국의 유머 사이트 한 개씩, 박람회 사이트, 아마존, 넷플릭스, 한국 서점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오전 일이 끝납니다. 이 일을 매일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거나 투자를 정한다. 이런 곳을 매일 다니다가 더 궁금하거나 관련 도서가 보이면 바로 주문을 해서 읽고 정리를 합니다. 무엇이든 자료화합니다. 인쇄를 하고 폴더에 넣습니다. 보유 주식 정보, 부동산 매물 정보, 연간 보고서, 일반 주식 정보 등 제대로 인쇄된 스티커를 만들어 폴더에 붙입니다. 그리고 항목에 맞게 잘 구분해서 의자 뒤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합니다. 나는 정보를 모으고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게 정보를 모으고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부, 정보 수집, 절대 게을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선생들의 강연을 듣고 관록 있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산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자신만 믿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정보를 끊임없이 구걸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이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행사,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아침 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며칠 안 한다고 해도 망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요, 반년 또는 1년을 공부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점점 투자의 세계에서 밀려나고 판단이 흐려지고 순식간에 후퇴하거나 몰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후퇴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후퇴하고 몰락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정보 수집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 두 번째, 공부, 정보 수집. 금융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늘어진 자세로 있거나 책상 밑에 누워있는 개에게 발가락을 빨리고 있어도 아침 수업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수업이래요. 매일 배우는 자세로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 신문을 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요 신문, 어떤 신문을 읽는지, 그리고 경제 사이트,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사이트를요, 제가 네이버, 제가 카페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내용이고, 일단 봐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나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이제 장기전으로 우리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이제 얻는 거니까. 하지만 매일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와 정보 수집에 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금융 공부, 금융에 관한 지식, 주식에 관한 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곳은,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쪽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소제목이요.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습관. 들어온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습관이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행동이고요. 우리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돈은요, 주로 쾌락에 사용된다라고 해요. 아직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들에게 돈 쓰기,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고 합니다. 돈이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잘 자라면 자존감을 만들어주지만 먼저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의 습관과 자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의 습관과 자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4가지를 몸에 습득하길 바라고요. 아직 습득하지 못한 기성인들은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해요.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와 습관을 미리 몸에 넣어놔서 언제든지 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함에 있다 라고 합니다. 부가 언제든지 와도 나 너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 얼렁오렴 이런 태도라고 해요. 이 4가지 습관은요,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요,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면서 좌우로 허리를 쭉 펴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허리 위로 쭉 뻗고 몸을 C자로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다음엔 침대에 걸터 앉아서요. 다리를 똑바로 펴고 깍지 낀 손을 위로 올리고 아래 위로 허리를 편다. 기지개는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행동이에요. 기지개를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피로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요. 기지개는 스트레칭의 한 방법으로 간단해도 전신 운동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폐에 확보하게 돼 많은 산소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입니다. 동물들은 운동 안 하고요. 대신 기지개를 켠대요. 그러고 보니까는 기지개 켜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개도 그렇고 이제 고양이도 그렇고. 기지개는 모든 동물이 가진 몸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 또 새로 주어진 하루에 몸과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지개입니다.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지개. 일어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 기지개. 두 번째, 자고 일어나면요, 이부자리를 정리하라고 해요.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해요.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불을 펼쳐서 털어내고 구겨진 베개를 바로 하여 호텔 메이드가 정리해 준 것처럼 정리를 해 놓습니다. 엉클어진 잠자리로 저녁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매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일이다. 침대맡에 써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엉클어진 잠자리로 저녁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매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 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까요? 여기에 안 적혀 있잖아요. 직접 해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한 잔은 반드시 마시세요.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입니다. 자는 동안 폐와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돋습니다. 위장은 물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대한 장점을 현대의학 용어로 수도 없이 나열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걸친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갈게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양보하지 마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기 바란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겐 믿음이, 남들에겐 신용이 발생한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4가지만 꾸준히 잘 하면요,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인다라고 해요. 말과 행동이 일정해지고 식생활이 번잡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나이가 어려도 의젓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후배라도 존중을 받고 아랫사람이라도 리더로 보입니다. 이때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이미 자리를 가려앉고 허명을 가려낼 줄 알아 사치나 자랑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인연은 남고 나쁜 인연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가진 사람에겐 한 번 돈이 들어오면 절대 죽지 않는데요. 돈은 새 신랑을 찾는 여자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남자를 보면 좋은 신랑감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소한 행동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남자와 평생 인연을 맺으려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을 읽었을 때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일까? 정말 작은 행동인데 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문이 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됐고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고요. 뭔가 마음가짐이, 저 같은 경우는 마음가짐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기지개 켜는 거, 이부자리 잘 정리하는 거,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렇게 작지만 사소한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른 일도 그렇게 꾸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걸 실천해보고 어떤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실천해보고 소통해보도록 해요. 소통은 저희 로망실현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